와우! 달슨의 라이브! 한일전의 정보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목요일 저녁 7시 20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게 됩니다. 중계는 MBC에서 하고요. 두 번째, 한국 국가대표팀의 A매치는요, 지난해 11월에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 카타르 이렇게 2연전을 치렀었는데 이후에 4개월 만에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벤투 감독이 이번에 평가전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이 지금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2차 지역 예선을 대비하기 위한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북한, 스리랑카와 함께 지금 H조의 2차 예선 속해 있는데요. 2019년을 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뤄졌던 지역 예선전을 다가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에서 열기로 최근 결정을 좀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패배는 없습니다. 4번 싸워서 2승 2무인데 순위는 H조 2위입니다.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의 승점 1점 뒤진 2위고요. 3위 레바논, 4위 북한과도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차 예선전의 경우는 조별 1위는 3차 예선, 즉 최종 예선 바로 직행을 하고요. 조 2위를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조의 2위 팀들 모두 8개 팀들 중에 그 중에서 상위 4팀만이 최종 예선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위니까 아주 마음 편한 그런 상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점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대표팀은 지금 H조를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한 경기를 적게 치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제 남은 2차 예선 일정은요. 6월 3일 투르크메니스탄, 6월 7일 북한, 6월 11일 스리랑카, 6월 15일 레바논 경기를 치르는 다 한국에서 이제 갖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네 번째는요. 최종 리허설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멤버는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파가 좀 많이 빠졌죠.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이런 유럽파 좀 빠졌고 김민재, 손준호, 엄원상, 주세종, 윤빛가람 한중일에서 뛰고 있는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여파라든지 아니면 부상 여파 등으로 좀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국 국가대표팀엔 유럽파가 2명 합류해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많아요. 사우스햄튼의 미나미노, 파르티잔의 아사노, 베르더 브레멘의 오사코, 프랑크푸르트의 가마다, 행크의 이토, 슈투트가르트의 엔도, 산타클라라의 모리타, 볼로나의 도미아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했던 그 센터백이죠. 현재는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에서 뛰고 있는 요시다.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의 유럽파가 합류해 있는 일본 대표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유럽파의 규모 차이는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대표팀의 경우는 왜 이렇게 유럽파가 좀 많이 모였냐면 한국과의 평가전도 평가전이지만 사실 요 끝나면 5일 뒤에 몽골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걸려있는 그런 경기니까 모일 수 있는 유럽파들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5번째는요. 유럽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지 못했지만 뭐 K리그 시즌 초반에 너무나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뭐 울산의 이동준, 서울의 나상호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간바 오사카에 뛰고 있는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어떤 시너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관심입니다. 여기에 지금 A매치 5경기를 뛴 이강인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합쳐서 어떠한 활약을 좀 보여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벤투 감독은 이제 오늘 그 비대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강인과 정우영 선수 활용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2명의 젊은 선수들이다. 이강인은 우리와 함께 지난 소집에서 함께 했고 정우영은 처음이다.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켜볼 수 있는 기회에다 충분히 좀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일본전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라인업을 짤까? 이게 좀 궁금하죠. 관심 좀 큽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전이니까 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벤투 감독의 그 스타일을 이제 많이 지켜보셨죠.
앞섰던 평가전들도 보면 마치 무슨 타이틀이 걸린 경기처럼 월드컵 본선처럼 뭐 그렇게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평가전인데도 뭐 막판에 그냥 선수 3명 정도 교체하는 진짜 본선 경기처럼 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그런 걸 좀 감안하면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였던 주력들, 그러니까 평가의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전처럼 경기하는 걸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베스트 멤버, 그러니까 그 지금 멤버 안에서 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멤버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최전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황의조 선수 이번에 뽑히지 못했죠. 그다음에 2선부터 최전방 다 뛸 수 있는 손흥민, 그다음에 황희찬 이런 선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명단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로 뽑은 선수는 일단 2명입니다. 벤투 감독의 명단을 놓고 보면 지금 경남에서 뛰고 있는 이정협, 그다음에 서울에서 뛰는 조용욱 선수가 좀 뽑혔죠. 조용욱 선수는 사실 서울에서 최전방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이 이렇게 2명을 지금 전방 공격수로 뽑아놨는데, 두 선수가 지금 시즌 초반에 아주 뭐 이렇게 골을 많이 넣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을 어떻게 꾸려질까, 몇몇은 못 뽑혔고 좀 자원은 좀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 시즌 초반에 K리그를 울산 경기를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울산이 그 주니어가 빠지고 새로 힌터제어라든지 이렇게 온 상태에서 부상이 좀 생기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 없이 이동준 선수 정말 최고잖아요. 최고 이적생 중에 한 명인데, 이동준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제로톱으로 최전방에 갖다 놓고 좀 활용을 하는데 이게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투 감독도 이동준의 제로톱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동준 선수를 앞에 놓고, 원래 뭐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 출신이어서 이렇게 뭐 전형적인 어떤 센터 포워드를 놓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기보다는 계속 뭔가 만들어가는 걸 좀 원하기 때문에 요 카드도 지금으로서는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이건 제 고민하고 이렇게 좀 본 건데, 최전방에 이렇게 울산의 이동준 선수를 제로톱으로 딱 해놓고, 2선에 왼쪽에 울산의 김민성 선수, 이번에 울산 선수들 좀 많이 뽑혔죠. 김민성 갖다 놓고, 세컨에 중동 알사이드에 뛰고 있는 남태희, 오른쪽에 나상호 선수, 서울에서. 근데 나상호 선수는 이제 약간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쪽에 김민성 선수에 있으니까 나상호를 오른쪽에 두대. 나상호 선수는 언제든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로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9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스위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상호, 남태희, 김민성, 이동준을 놔둬놓고 무한 스위칭을 한다면 사실 2선 요 위쪽은 어떤 특정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좀 보여지고요. 허리 쪽은 중동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박아놓고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를 약간 좀 위아래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위치로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울산의 홍철을 좀 보겠습니다. 홍철 선수가 사실 약간 시즌 전에 그 부상 여파로 올 시즌 초반에 좀 뛰지 못했고 지금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몸이 100%는 아닌데 이 홍철과 같은 스타일을 벤투 감독이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홍철로 놔두고요. 만약에 몸 좀 그렇다고 한다면 박주호 선수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은 뭐 김영건 세우겠죠. 그리고 또 한 자리의 센터백은 원두재 선수를, 울산에 원래 원두재 선수는 뭐 지금 울산에서는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지난번부터 계속 그 벤투 감독은 센터백으로 뽑아가지고 약간 빌드업하는, 많은 분들은 그 빌드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원두재 선수, 물론 원두재 선수는 뭐 과거에 일본에 뛸 때도 센터백을 받고 그랬던 선수긴 하는데 지금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건 선수의 파트너는 원두재, 오른쪽은 이제 울산의 김태환 선수를 한번 세워보고요. 골키퍼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조현우 선수가 선발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현우 선수가 이제 뭐 다른 선방 이런 엄청나죠. 그런데 약간 좀 빌드업, 발밑이 조금 약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 거치고 이렇게 올 시즌에서 그것도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발 라인업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 우리 이제 A매치는 이번이 80번째입니다. 그동안 79번 싸워서 우리가 42승 23무 14패로 좀 앞서 있는데, 하지만 최근 5경기로만 놓고 보면 2승 1무 2패입니다. 팽팽합니다. 사실 뭐 요즘은 그 한국과 일본 대표팀의 어떤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볼 수 없겠죠. 그래도 이제 평가전이니까 뭐 이거를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일전은 그래도 한일전이죠. 아무래도 이제 승벽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요시다도 인터뷰한 거 봤더니 일본도 한국과의 경기 좀 다르게 생각하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물론 그 선수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도 좀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똑같은 A매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한국과의 경기 좀 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승부욕이 좀 다른 만큼 결과도 좀 냈으면 좋겠고 내용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장에 원래 그 당초에 관중 5,000명 허용했다가 이번에 10,000명까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 결과 내용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일전은 아프리카 TV에서도 영상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저 달순의 라이브에서 중계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시간 맞춰서 뵙겠습니다.